제가 30년 동안 노년기 근육 감소와 낙상 위험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해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7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죠.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큰 돈이 들어가고 다시 걷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노년기 근감소와 식생활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사 정혜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근육 감소는 단순히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서 결정되는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고기나 생선을 먹기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이 무섭게 느껴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대로 희망적인 점도 있어요. 비싼 걸 챙겨 먹지 않아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탁에서 몇 가지 식재료만 꾸준히 챙기면 근육이 무너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다는 걸 여러 사례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고 위에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쉬운 마음으로 따라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몇 개월만 꾸준히 하셔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부쩍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이 괜히 무섭게 느껴지거나 장만 봐도 예전보다 지치시는지요?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체의 경고입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1년 뒤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래 연구하며 실제 어르신들께 효과를 봤던 식재료와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식탁에 올리면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지 그 원리와 실천법까지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요즘 어떤 순간에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실제 사례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71세 이모부 이야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예전엔 시장을 한 바퀴 돌고도 동네 길을 여유롭게 걸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만 보면 발이 먼저 굳어버리더라고요. 장바구니를 들면 다리가 풀릴 것 같다며 중간중간 벽을 짚고 쉬셨죠.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허벅지 둘레가 예전보다 확 줄어있고 허벅지를 만지면 푹 꺼지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모부도 그제야 본인이 왜 이렇게 자꾸 불안했는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평한 길에서도 자꾸 휘청거리게 되고 문턱만 넘어도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게 되죠. 이모부도 처음엔 그냥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계시게 되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재료를 식탁에 조금씩 올리고 일주일에 2번만 걷기 습관을 붙이셨는데 한 달 뒤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훨씬 덜 찬다고 하셨어요. 2달째엔 장바구니를 들고도 중간에 쉬지 않고 집까지 올 수 있게 되셨고요. 3달째엔 아예 가까운 산책로를 혼자 다녀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밥상에 콩 좀 올리고 국에 건새우 넣은 게 전부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이처럼 근육은 적당한 자극과 재료만 들어오면 다시 반응합니다. 70대라고 해서 80대라고 해서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석 달 뒤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식재료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살리고 낙상을 막는 식탁의 핵심 단백질 식재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을 돕는 대표 식재료예요. 국내 영양 연구 자료를 보면 검은 콩 100지에 단백질이 36지가량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계란 1개에 단백질이 6지 정도니까 검은 콩 100지이면 계란 6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면서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지죠.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그냥 밥에 넣어 먹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검은 콩은 밥뿐 아니라 죽으로 끓여도 좋고 콩가루나 두유 형태로 드셔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69세 김성수님은 아침마다 검은 콩밥을 한 공기씩 드시면서 허벅지 힘이 점점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달째 접어들면서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장을 보고 와도 예전처럼 녹초가 되지 않더래요. 3달째엔 아예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검은 콩 하나 추가한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 씻을 때 검은 콩을 한 줌 넣고 8시간 정도 불린 뒤 밥을 지어 드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바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콩가루나 두유 형태도 좋아요. 아침에 두유 한 잔만 드셔도 단백질 섭취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엔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탁에 콩류를 얼마나 올리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낮추고 근육분해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 게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 분석 자료를 보면 들깨 기름의 절반 이상이 식물성 오메가3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뿐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좋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74세 박은주님은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도 속이 편하고 다리 힘이 덜 풀린다고 하셨어요. 박은주님은 원래 무릎이 자주 아파서 걷는 게 불편하셨는데 들깨가루를 식탁에 올린 뒤로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물에 들깨가루를 넣으니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입맛도 살아나고 한 끼를 더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됐대요. 들깨가루는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밥 위에 그냥 뿌려도 되고 볶음밥 만들 때 넣어도 좋아요. 불을 끈 후에 한 숟가락 넣어서 살짝 저어주시면 고소한 맛이 확 살아납니다. 들깨는 열에 약한 성분이 있어서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게 좋고 불을 끈 뒤에 넣는 게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들깨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개봉 후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그냥 두면 금방 눅눅해지고 기름이 산패되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요리에 자주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입니다. 등푸른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뼈째 먹으면 칼슘까지 보충되는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많은 분들이 통조림은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내 식품 영양 분석 자료를 보면 통조림과 생선의 단백질 함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고됩니다. 오히려 통조림은 뼈까지 부드럽게 익어 있어서 칼슘 섭취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게 번거롭고 냄새도 나고 설거지도 부담스러워서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통조림은 캔만 따면 바로 요리에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게다가 보관도 오래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67세 이재훈님은 주 3회 고등어 통조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며 한 끼 단백질을 확실히 채웠습니다. 이재훈님은 원래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김치찌개에 고등어 통조림을 넣으니 비린내도 안 나고 김치 맛이 더 깊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셨대요. 그리고 한 캔에 단백질이 25지 정도 들어있어서 한 끼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어 김치찌개, 꽁치덮밥을 활용해 한 끼 단백질을 25지 이상 확보하세요. 김치찌개에 고등어 통조림 한 캔 넣고 끓이면 국물이 진하고 고소해지면서 밥 한 공기 뚝딱 드실 수 있어요. 꽁치덮밥은 꽁치 통조림을 간장에 졸여서 밥 위에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얹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주의할 점은 통조림 국물엔 나트륨이 많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국물을 다 쓰시면 짠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국물은 조금만 넣고 건더기만 활용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통조림 생선을 얼마나 활용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부피 대비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국내 식품 자료를 보면 건새우 100지에 단백질 50지 이상, 칼슘은 우유 10잔 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요. 한 줌만 드셔도 하루 칼슘 필요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새우는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되고, 볶음밥에 넣어도 되고, 계란찜 만들 때 넣어도 됩니다. 감칠맛이 확 살아나면서 음식 맛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72세 송미자님은 된장국에 건새우를 넣어 끓인 뒤 계단 오를 때 무릎 흔들림이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송미자님은 원래 무릎이 약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정말 힘드셨는데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뒤로 무릎이 한결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셨대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단백질이 근육을 붙여주니까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생긴 거죠.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이나 나물이나 볶음밥이나 계란찜 어디에든 한 줌 넣어 활용하세요. 아침에 국 끓일 때 건새우 한 줌만 넣으면 국물이 진하고 고소해집니다. 나물 무칠 때도 건새우를 잘게 부숴서 넣으면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건새우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탁에 건새우를 얼마나 자주 올리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핵심 식재료를 알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 재료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게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완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한 끼 단백질 20지 이상 채우기입니다. 단백질은 조금씩 나눠 먹는 것보다 한 끼에 충분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근육 합성 스위치는 일정량에 도달해야 켜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5지씩 여러 번 나눠 먹으면 스위치가 안 켜지고 한 번에 20지 이상 드시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근육 합성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3개를 드시면 단백질이 18지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검은 콩밥 한 공기를 드시면 5지 정도 더 들어가서 총 23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고등어 통조림 반 캔 정도 드시면 25지 정도 확보되고, 저녁에는 두부 반 모에 건새우 한 줌 넣은 찌개 드시면 20지 이상 채워집니다. 이렇게 3끼 중 최소 2끼는 단백질 20지 이상을 채우는 게 목표예요. 조금씩 나눠 먹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으로 전달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끼에 집중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란 3개, 생선 한 토막, 두부 반 모를 기준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 끼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실천법은 식재료를 번갈아 사용하기입니다. 한 가지 식재료만 계속 드시면 몸이 익숙해지면서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 고등어, 건새우, 들깨가루를 요일별로 돌려가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엔 검은 콩밥, 화요일엔 고등어 김치찌개, 수요일엔 건새우 된장국, 목요일엔 들깨가루 나물, 금요일엔 다시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입맛도 안 질리고 몸도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드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만 계속 드시면 식탐이 더 떨어지거든요. 검은 콩, 고등어, 건새우, 들깨가루를 요일별로 돌려가며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이 네 가지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오늘은 뭘 드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고 영양 균형도 맞춰집니다. 평소 어떤 식재료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 실천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회복을 늦춥니다. 근육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율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시간에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자연스럽게 6잔에서 8잔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은 개인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네 번째 실천법은 잠으로 근육을 회복시키기입니다. 잠든 후 첫 3시간 동안 근육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지거든요. 늦게 자는 습관은 근육 회복률을 떨어뜨립니다.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 합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시간 전후로 규칙적인 수면을 지켜주세요.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7시간 정도가 근육 회복에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가벼운 움직임을 꾸준히 하기입니다. 근육은 사용이 최고의 자극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잠을 잘 자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아요.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고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30분 걷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부엌에 갈 때, 거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하루에 수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셔도 허벅지 근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계단이 있으시면 하루 한 번은 계단을 오르내려 보세요. 처음엔 한 층만 오르시고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오를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어보셨나요? 이런 실천을 더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작은 식탁 습관 하나가 낙상과 골절을 막고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식탁에 올려야 하는데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검은 콩, 들깨가루, 고등어 통조림, 건새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돌아가면서 식탁에 올리고 한 끼에 단백질 20지 이상 챙기고 물 충분히 마시고 잠 잘 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은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불안해지고 계단이 무서워지고 장 보러 나가는 작은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출을 줄이게 되고 집에만 계시게 되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결국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리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힘이 천천히 돌아오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고 와도 녹초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게 즐거워지고 손주들과 산책하는 게 기대되고 여행도 다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는 검은 콩 한 봉지와 건새우 한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 검은 콩밥을 한번 지어보세요. 쌀 씻을 때 검은 콩 한 줌만 넣으면 됩니다. 8시간 불리는 게 번거로우시면 오늘 저녁에 물에 담가 두셨다가 내일 아침에 바로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국 끓일 때 건새우 한 줌만 넣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뒤에는 분명히 몸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한 달 뒤엔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덜 힘들고 두 달 뒤엔 장바구니를 들고도 중간에 쉬지 않게 되고 세 달 뒤엔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검은 콩 한 봉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와 식단 외에 어떤 생활 습관이 낙상을 막는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환경은 어떻게 바꿔야 넘어지지 않는지, 약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놨어요. 다음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낙상 예방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어떤 순간에 다리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지, 어떤 식재료를 드시고 효과를 보셨는지,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줄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저에겐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